언어 매체랑 화법과 작문의 어떤 차이를 알아야겠죠. 요걸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고3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도 그렇죠. 들을 수 예. 있고 올해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네. 저라면 대기자 TV.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할게요. 네네.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갈까요, 선생님? 이 화법은 좀 개념이 중요해요. 예, 화법. 의외로 이게 화법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가령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담화 표지라는 게 무엇인가, 뭐 상호 교대 원리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네. 것들을 은연중에 다 집어넣어서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화법의 개념을 좀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은 교과서에도 충분히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는 근데 글을 읽는 과정이라는 거죠. 글을 만들기 전, 글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고치기.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각 그 작문마다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 발문 문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정형화가 돼 있죠. 정형화요? 예,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하나의 조건은 좀 이게 숨겨놔요. 저 끄트머리에다 숨겨놓는데 그럼 이제 사실 이런 조건들 중에 이제 히든 조건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그걸 살려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쳐쓰기가 있는데 고쳐쓰기는 이제 조사 하나 의미 하나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보기를 가로 고쳤었는지 가를 보기로 고쳤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페이크를 좀 준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좀 실전 훈련이 필요해요.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법 같은 경우는 개념에 대한 어떤 인지, 그 다음에 이제 작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발문에 대한 어떤 이해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접근을 하되 좀 이제 양질의 컨텐츠들을 좀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교육청 문제보다는 수능 문제나 6월, 9월 평가원 문제들이 교수님들이 기출 문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좀 풀어보면서 네. 아 평가원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 콘텐츠들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모의 문제들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을 푸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문법은 암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은 사실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뭐 통사적 합성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너무 어렵네. 근데 통사적이라는 말은 노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됐는데 노멀한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노멀한 합성법이라는 건 뭐 비슷한 놈들끼리 만나거나 가령 논밭이다 그러면 논과 밭이 이제 둘 다 명사잖아요. 네. 비슷한 놈들끼리 만나면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막 가령 이제 뭐 손 플러스 들다가 되는데 손이랑 들다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당황스럽죠. 손들다죠. 손들다. 뭐 금방 나오잖아요. 그때 조사라는 거, 을를 같은 게 없었잖아요. 애초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없었던 건 계속 없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있던 게 있는 거, 없던 게 없는 거, 그게 일반적이고. 근데 이제 있다가 사라지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예. 이런 이해가 있으면 암기도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이러면 영어랑 똑같은 거죠.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도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뭐 암기도 나중에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비문학과 문학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예. 비문학 먼저 해볼까요? 비문학에서 지문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뭐 지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네. 그 문제와 호응하는 지문이 있는 거예요. 이 문학이랑 독서가 많이 다른 게 문학 같은 경우는 뭐 가령 이육사 선생님이 절정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뭐 올해 수능 볼 학생들을 위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평가원과 그러니까 그 지문을 내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당연히 이육사 선생님이 가지문을 만드셨고 그렇죠. 가지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가문학 작품을 만드셨고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내? 평가원이 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학이랑 독서를 어울러서 얘기하자면 문학 쪽에서는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평가원의 의사가 반영된 게 작품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라는 게 있어요. 보기를 통해서 평가원이 자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가지문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런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기가. 예. 왜냐하면
이육사 선생님이 사실 수능 문제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문제 낸 사람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 예. 뭐 출제자의 의도를 그렇죠. 파악해야 되는 우리는 거죠. 이육사의 절정을 이렇게 파악했는데 보기에서는 그거 말고 이렇게 가세요. 예. 라고 얘기하는 표지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음. 근데 독서는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음. 이게 뭐 이육사 선생님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평가원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평가원이 만든 지문과 예. 평가원이 만든 문제니까 네. 그 문제들이나 보기들이 상대적으로 지문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예. 중요도를 봤을 때 문학은 보기를 꼼꼼하게 굉장히 읽어야 되고 예.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를 제대로 뚫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문에 좀 이제 지문 뚫기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문이라는 것은 사실 텍스트예요. 한 편의 글은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 문단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초적인 문장 네. 그 문장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 서술어로 구성되니까 그 서술어가 가진 그런 어떤 의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술 관계를 파악하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읽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지시 언어 접속을 통해서 네.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원은 말씀드렸듯이 짧고 응축적이지만 난도가 높은 지문들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어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읽어주는 훈련. 근데 이제 우리는 시간 내에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글의 어떤 구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성 짜임 네.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런 구조들을 네. 어느 정도 미리 베이스에 깔고 알고 있으면 예, 예. 아무래도 정보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고 이제 찾아내기 쉬운 거죠. 그럼 선생님 그거를 어떻게 평소에는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구조를 분석할 때 옆에다 뭐 스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옆에다 뭐 쓰면서 요약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사실 표시나 요약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문을 읽기 위해서 하는 각종 수단과 방법들인데 그렇죠. 그게 우선시되면 그게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객전도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지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잘 읽고 있는가, 자기 점검. 근데 이제 약간 지향해야 될 거는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고 싶으면 약간 그 단어 중심, 키워드 중심으로 살짝 정리하는 그런 어떤 측면. 그리고 당연히 어떤 소재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A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이 있겠죠. 우리는 B를 갖고 오겠죠. 유대중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려면 저만 얘기하기보다는 저와 반대되는 사람, 뭐 강동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비교를 철저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유대중의 특징이 좀 이제 강해지겠죠. 음.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디가 어떻게 달라? 라는 것들을 좀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짝 정리하는 건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내년도에는 좀 변화가 있잖아요. 예고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언어와 매체랑 화법과 작문의 어떤 차이를 알아야겠죠. 화법과 작문은 배우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 4시간이면 다 배워요. 네. 4-5시간이면 거의 다 배우는데 제대로 응축해서 4-5시간이면 충분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연습하지 않으면 좀 이제 무너지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중심으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돼요. 어. 뭐 강의를 듣거나 어쨌든 뭐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럼 왜 언어와 매체 안 하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지 뭐하러 언어와 매체를 하냐라는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시간 단축에 유리해요. 지금 같은 시간을 놓고 볼 때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죠.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때는 시간이 적은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어쨌든 생소해요. 어쨌든 생소해요. 맞아요. 예, 어쨌든 처음 봐야 되는 지문이고. 네네. 근데 언어 같은 경우는 맨날 냈던 거예요. 어. 맨날 냈던 걸 또 내니까 미리 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라면 언어 매체를 일단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못하니까.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국어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과학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네네네네. 그런데 6월에 시험을 딱 봤어요. 여기 딱 하고 시험 봤는데 6월에 딱 봤는데 화법과 작문을 자기는 진짜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모질라요. 이러다가 독서 문항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건 좋은 건 뭐냐면 그렇죠. 그 시간 시간이 제일 세이브 된 관건이니까. 거를 통해서 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독서라든지 혹은 자기가 문학에 약하면 문학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화작을 딱 했는데 시간이 너무 모질라요. 그래서 6월 끝나고 나서 언어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바꾸면 늦는다는 거예요. 저라면 그래도 언어 매체를 좀 지금이라면. 하다가 왜냐면 화작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는 방식.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국어 영역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공부는 좀 약간 겸손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네. 사실 뭐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네. 학원 선생님께 이제 또 Q&A를 할 수도 있고 인간 같은 경우는 Q&A도 있고 네. 저는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문하는 그렇죠. 자세. 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을 해요. 제가 그 아시는 분도 네. 결국에는 이제 질문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저보다 많았으니까. 아 정말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네. 거예요. 아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되죠. 잘 돼요. 예.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선생님 학창 시절 좀 궁금한데요.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이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요? 지금은 굉장히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공부법에 범람하고 있죠. 예, 그렇죠. 네. 예, 노정이 돼 있죠. 다 네. 풀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도 이제 94학년도 수능부터 이제 뭐 한 10년간의 기출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진짜 종과 횡으로 다 배열을 해서 문제들을 분석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요? 그때부터 학원 강사의 자질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네요. 선생님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책은 좀 많이 읽으셨어요? 집이 이제 뭐 아주 부유하진 않아서 했던 책을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은 책을 또 읽고 읽은 책을 또 읽고 이제 계속 집에서 있는 책만 계속 돌려 읽다 보니까 근데 읽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읽어야겠구나라고 싶은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 교수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10권의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10번 읽는 게 낫다. 선생님 끝으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혹시 이를 계기로 또 슬럼프를 겪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조언과 그리고 덧붙여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그게 기회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라는 말도 이제 위태로운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자기 스스로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단련하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국어 같은 경우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1년 동안 달려야 되는 어떤 마라톤 장기간 경주인데 좀 너무 자기를 이제 압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오늘 국어 영역 스타 강사 요대중 선생님 말씀 모시고 국어 영역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